저 드디어 이직했습니다. 딱 10개월 걸렸어요. 그중에 5개월 동안 백수였고요. 진짜 딱 한 가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퇴사는 이직자 정해지고 나서 합시다. 오늘 이사 갈 곳 계약서도 쓰고 왔고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탕수육도 있어요. 일본 와서 탕수육 처음 먹어봅니다. 오늘은 제가 전직 활동하면서 겪은 얘기를 하려고요. 한국에도 헤드헌터는 흔한데 전직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웬만한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려면 전직 에이전트를 거쳐야 돼요. 저도 헤드헌터랑 전직 에이전트 둘 다 써봤고요. 진짜 달라요. 헤드헌터랑 전직 에이전트의 공통점은 구직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없고 기업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한테 돈을 받으니까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건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까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헤드헌터는 전직 에이전트보다 성공보수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 이제 이런 사람 채용하고 싶어요 라는 오퍼를 받아서 알맞은 사람을 헤드헌터가 직접 찾아서 기업에 꽂아주는 구조예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고용계약이 성립이 되면 성립된 그 연봉을 기준으로 헤드헌터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봉이랑 헤드헌터 본인의 수입이 정비례에 가까워요. 그래서 헤드헌터는 기업한테 이 사람 면접 한번 봐보라고 어필을 해주기도 하고 구직자의 연봉을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구직자 편이 되어주는 구조예요. 실제로 저도 헤드헌터 통해서 대형 음악회사 두 군데 면접까지 갔거든요. 저 혼자 지원했으면 서류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직 에이전트는 수수료는 똑같이 회사한테 받지만 의뢰는 구직자한테 받아요. 알맞은 기업의 구인 공고를 매칭해주는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결국 에이전트도 기업한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특징은 기업이 원할 것 같은 사람만 본인이 필터링해서 기업한테 이력서를 보내요. 그래서 헤드헌터랑 전직 에이전트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살짝 미달하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예요.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 이 사람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래도 면접 한번 봐보라고 영업을 해주는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의 응모를 안 받아줘요. 기업에 이력서 안 보내는 거죠. 전직 에이전트를 썼었는데요. 저 지금 사이버대학교 다니거든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입학연도가 틀렸대요. 직장 다니면서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요. 그래서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직장이랑 병행 가능하다. 퇴근 후에 수업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답장 온 게 수업이 리모트냐요. 그렇다고 사이버대학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또 답장이 온 게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1차 열받아가지고 사이버대학이라고 했고 리모트 수업이라고도 했는데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건 그냥 해프닝이었고 제가 진짜 열받았던 게 이제 입사 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백수일 때 홋카이도 이주를 고려를 했어요. 한 15년 정도 뒤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홋카이도 베이스예요. 근데 지방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살아도 보고 일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그 지역에 안정적으로 침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 진학 계획도 있어서 대학원을 홋카이도 대학원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소재 기업의 구인을 찾아서 응모를 했어요. 에이전트 말로는 기업한테 질문을 받았다고 왜 삿포로로 이주하고 싶냐고를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고 홋카이도를 금방 떠날 것 같은 이미지면 또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약간 허울 좋은 말로 포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홋카이도 특유의 1차 산업이나 특유의 제조업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홋카이도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하대요. 보완을 해달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15년 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고 홋카이도 대학원 진학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 나는 홋카이도의 삶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금방 그만두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홋카이도의 풍토가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저 홋카이도 가본 적도 없거든요. 가본 적도 없는 거 풍토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제가 거짓말할 생각 없으니까 추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보냈어요. 에이전트로서 내 강점을 어필해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만 지적하는 게 유감스럽다고. 이게 헤드헌터랑 전직 에이전트의 차이군요. 결국에 뭐 사과는 오기는 했는데 결국에 제가 직접 응모한 기업에 내정을 받아서 다음 달부터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뭐 에이전트라든가 헤드헌터라든가 내 편이 되고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에 나를 채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어떤 루트로 가든 결국 기업이 납득할 만한 내 이력서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내가 잘 살았다면 나를 알아봐주는 회사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는 10개월이나 걸렸지만요. 퇴사는 이직처 정해진 다음에 합시다.